Edge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웨이브폼 기반의 싱크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자이언트 소프트웨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프로라이즈라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는데요. 최신 버전은 제가 이걸 만들고 있는 2016년도 3월 기준으로 최신 버전은 버전 4가 있습니다. 자, 이 버전은,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형태냐면요,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웨이브폼이 다른 두 개의 영상 파일이 있으면, 또는 오디오 파일이 있으면요, 그 웨이브폼 기준으로 이렇게 싱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싱크를 맞춘 파일을 가지고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 또는 베가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프로라이즈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저희같이 6개나 6개 이상의 고프로 카메라를 사용할 때 그 카메라에 싱크를 맞출 때 굉장히 유용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라이즈를 통해서 싱크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라이즈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현재 버전 3.5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고프로 카메라에서 촬영했던 파일이 이렇게 6개의 카메라 촬영했던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하나씩 이렇게 임포트 해보도록 할게요. 임포트 하시면요, 웨이브폼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끝나면 웨이브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실제 촬영을 했을 때 촬영을 담당하는 분이 실제 이렇게 똑딱이처럼 똑똑똑똑 하는 소리를 내서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3개, 4개, 5개, 6개. 자,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프리페어링이 다 끝나면은, 사실 이게 키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그 고프로 스마트 리모트를 사용해서 렉 버튼을 누른 다음에, 렉 버튼을 딱 누르는 거 상태를 보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촬영되고 똑같은 시간에 녹화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만큼 차이가 나요. 게다가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발생하냐면요, 녹화 버튼을 누르면은 녹화가 안 되는 카메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렉 버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게 확인이 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싱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싱크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똑똑똑똑 하는 거라든가 박수 소리를 넣든가, 그리고 박수를 넣든가 하고요. 나중에 그것마저도 이렇게 확인할 때 약간 한 프레임 정도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프레임을 넣어주는 게, 확실하게 싱크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싱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스티칭을 했을 때 그 스티칭 면이 싱크가 안 맞으면은 아무리 스티칭을 잘해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그 사이로 지나가는 오브젝트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싱크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잘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프로라이즈 같은 경우는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실제 6개의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들어가져 있고, 이때 여기서 싱크로나이즈라는 버튼이 있는데 얘만 누르면 끝나요. 싱크로나이즈, 그러면 뚝뚝뚝뚝 하면서 딱 맞춰서 얘가 이렇게 싱크가 딱 끝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웨이브폼 기준으로 싱크를 맞춘 겁니다. 이렇게 싱크가 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요, 이 파일을 기준으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파이널 컷 프로 X, 파이널 컷 프로 7, 자, 프리미어 프로, 아비드 미디어 컴포저 이런 쪽으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MP4 파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파이널 컷 프로 10이나 또는 그 프리미어 프로 쪽으로 옮기면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프로레스로 이렇게 나중에 확인하는 거, 출력하는 것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이널 컷 프로 7에서, 아무래도 가장 고전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파이널 컷 프로 7에서 사이본으로 XML 파일을 가지고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7 선택하고요. 그럼 XML로 전송이 되죠. 왜냐면 멀티 트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XML 파일로 전송이 됩니다. XML 파일을 전송하고 익스포트 누르고요. 폴더를 선택해 주면은 해당 폴더로, 자, XML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폴더 선택이, 데스크탑 폴더 선택하고 오픈 누르면은, 자, 이렇게 XML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데스크탑에 가면은, 자, 언타이틀 프로젝트 이름 해서, 자, 익스포트한 XML 파일이 하나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파이널 컷 프로 7에서 싱크 작업을 한번 확인해 볼 예정인데요. 프로라이즈에 XML 익스포트 되어져 있는 XML 데이터를 파이널 컷 프로에다 불러드려 보고요. 그리고 싱크를 정확히 맞췄다면은 전체 영역을 다 가지고 갈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스티칭 하는데도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작업할 때 불필요하죠. 그래서 인아웃 지점 선택해서 잘라 버린 다음에
각각 파일을 프로레스 파일로 한번 익스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프로레스로 익스포트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 뭐 mp4나 다른 파일로 익스포트 해도 되는데요. 일단 프로레스 한번 익스포트 해보고, 그리고 프로라이즈가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데요. 한 프레임씩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확인할 때는 플래시 프레임을 넣어주면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파이널컷 프로를 통해서 익스포트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이널컷 프로 7을 자 실행시켰습니다. 파일 탭에 가시면요, 임포트가 있는데 여기에 임포트해 보면은 XML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는 공간 메뉴가 있습니다. 자, XML 선택해 주시고요. 익스포트했던 XML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추정하면은 자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고, 프로젝트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 묻게 되죠. 데스크탑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XML 에러 로그가 나타나고요. 이건 닫아주시면 되고, 싱크드 시퀀스라고 해서 XML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타임라인 약간 올려주고요. 자, 웨이브 폼을 보고 싶으시면요, 웨이브 폼을 키프레임이고요. 웨이브 폼, 네, 이걸 볼 수 있도록 쇼 오디오 웨이브 폼, 이렇게 하면 웨이브 폼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웨이브폼이 이렇게 빠르게 실행이 되는데, 좀 길면은 웨이브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똑똑똑똑 하는 소리에 웨이브폼이 이렇게 정확하게 6개의 카메라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 프레임 단위씩. 아무래도 파이널컷 프로가 과거의 버전이기 때문에 mp4 파일이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자, 똑똑똑똑똑 하고, 실제 필요한 영역을 가서 자, Shift Z 누르고, Shift Z 누르신 상태에서 피트 인아웃을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서 자, 컨트롤 V 눌려서 자, 많이 느리게 지금 구동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원리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파이널컷 프로 7을 사용했는데, mp4 파일 같은 거 파이널컷 프로 7을 사용하는 게 별로 안 좋죠. 자, 그리고 자, 아웃 영역 가서 필요 없는 영역 간 다음에 다시 전체 선택해서 자, 컨트롤 V 눌러서 자, 필요 없는 영역은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특정 파일이 싱크가 안 맞다 싶으시면요, 그렇다면은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1 +1 눌러가지고 한 프레임씩 가서 싱크를 한번 찾아보고요. 지금 한 프레임 정도 이렇게 옮겨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 프레임 정도 지금 오차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1 눌러서 한 프레임씩 이렇게 맞추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피트 시킬게요. 딜리트 키 눌러서 리플 딜리트, Shift Z 피트 시키고요. 참고로 파이널컷 프로 10 같은 경우는 배치 익스포트를 지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얘 하나 선택하고 지금 상태에서 익스포트 하면 1-6이 익스포트가 되는 거죠. 커맨드 E 누르면은 익스포트가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자, 컨트롤 B 누르면요, 자, 얘가 enable disable 됩니다. 파이널컷 프로 10 같은 경우는 V키예요. 비주블 해서 안 볼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는 V키인데, 파이널컷 7 같은 경우는 enable disable이 컨트롤 B키입니다. 컨트롤 B 눌러서 enable disable 시키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하고 컨트롤 B 눌러서 익스포트하고 컨트롤 B 눌러서 익스포트하고 컨트롤 B 눌러서 익스포트하고, 그리고 배치가 지원된다면 쭉쭉쭉쭉쭉 배치 랜더로 걸어서 6개의 파일을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2개나 14개의 파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토파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스태치 프로그램을 오토파노로 먼저 배울 건데요. 오토파노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싱크를 맞춘 오디오나 모션 베이스의 싱크 기능이 있어요. 근데 오디오의 싱크 기능이 프로라이즈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데, 간간히 한 프레임 정도 오차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차가 나면 나중에 퀄리티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작업하기에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PT9E, PTGUI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요, 시퀀스 베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아웃 포인트 잡은 다음에 시퀀스를 어차피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T9E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그 오토파노만 사용하면은 불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는데 PT9E를 사용할 때는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의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변할 수 변경될 수 있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식으로 작업한 다음에 제가 다시 익스포트 할게요. 익스포트 XML. 그리고 버전 5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데스크탑에 자, 싱크드 시퀀스에서 익스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XML 파일로. 그런 다음에 나중에 1-1에서부터 1-6번까지 제가 시퀀스로 자동적으로 배치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누크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영상 포맷을 영상으로 되어진 MOV 시퀀스를 또는 MP4 시퀀스를 일괄적으로 JPG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캠 단위로 지금 싱크를 맞춰져 있는 XML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JPG 시퀀스로 한번 일률적으로 변환하는 배치 렌더링 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요, 프레임 서버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한 번에 뭐 이렇게 2개, 한 번에 또는 10개 그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CPU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폼에 변환할 때 파일 네이밍과 시퀀스 번호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활용하려면요, 자, 관련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크 스튜디오를 통해서 XML 파일을 임포트해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누크 스튜디오를 실행시켰습니다. 파일 메뉴에 가시면요, 임포트 EDL XML AAF라는 메뉴가 있는데 XML 파일을 임포트 할 거기 때문에 파이널 컷 프로에서 싱크를 맞춘 XML 파일을 임포트 하는 거죠. 때론 프로러라이즈에서 싱크를 맞춘 걸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XML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자, 파이널 컷 프로에서 싱크드 시퀀스라고 되어져 있는 익스포트 했던 XML 파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픈 누르면은 자, 6개의 시퀀스 셋업 되어져 있는 거 하고요, 6개의 파일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요. 자, 시퀀스 번호가 이렇게 들어와져 있죠. 리스트 뷰로 볼게요. 그런 다음에 오디오는 사실 필요 없으니까 다 이미 싱크 맞는 거 확인했죠. 오디오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6개의 시퀀스가 있습니다. 자, 6개의 시퀀스가 있고요. 각각 시퀀스의 카메라 번호에 따라서 자, 캠 언더바 01, 자, 트랙 이름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캠 언더바 02, 캠 언더바 03, 캠 언더바 04, 자, 변경해주고, 자, Shift S 누르면은 자, 프리퍼런스가 있는데 이때 스레드 프로세스 항목에 가시면요, 뭐가 있냐면은 자, 프레임 서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레임 서버 뭐냐면요, 한 번에 익스포트 할 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10프레임 동시에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는 거예요. 현재 저는 자, 4코어짜리 노트북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2개씩 했는데요. 뭐 한 4개씩 이렇게 바꿔볼까요? 4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익스포트 렌더 할 때 노 렌더 리미티드 하면 가장 빠르게 렌더링이 됩니다. 대신 백그라운드를 렌더링 될 때 이렇게 GUI 옵션이 굉장히 좀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요, 한 번에 4프레임씩 단위씩 렌더링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퀀스 선택한 다음에 자, 익스포트 Shift 커맨드 2키 누르면 익스포트가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샷 단위로 렌더링하고, 자, 제가 하나 만들게요. 자, VR, 자, 트랜스코드, 자, VR 익스포트라고 하고요. 어디 익스포트 할 거냐? 자, 저는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해당 폴더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익스포트 하고요. 자, 전체 카메라 익스포트 하고, 자, 여기 앞에 컷 레인지 되어져 있는 거면 익스포트하고, 프레임의 시작은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1프레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버전은 1번. 자, 렌더는 프레임 서버로 렌더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4프레임씩 4개씩. 그 CPU의 코어에 따라서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확인했을 때 한 뭐 이렇게 실제 코어 수
그러니까 4코 8스레드 4코어잖아요. 그러면 그 CPU가 스레드가 8개면 하이퍼 스레딩 켜져 있으면 8개인데 실제 코어는 4개잖아요. 그래서 4개 정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데스크탑에 싱크라는 자, 싱크 시퀀스 SQ UENC 시퀀스라는 자,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리고 폴더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엔 폴더를 만드냐면요. 마이너스 자, 폴더를 6개 만드는데 카메라 기준으로 폴더를 만들게요. 자, 폴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트랙 하면요. 트랙이 6개 트랙이 있으니까 캠 01부터 캠 06까지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파일을 만드는 거죠. 파일은 첫 번째 트랙 이름 그리고 언더바 자, 무슨 프로젝트 그러니까 VR 북 프로젝트에 자, 싱크 마실 때의 싱크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트랜스코드 시퀀스 자, 샵샵샵샵 자, 4자리 또는 6자리 시퀀스 번호 자, ext 해서 익스텐션 적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변환하겠습니다. 트랜스코드 이미지 해서 변환해주고요. 저는 참고로 자, 고프로가 8비트이기 때문에 자, JPG로 그냥 변환하도록 하고요. 퀄리티 0.9 정도 그리고 컬러 스페이스 sRGB 리포맷 파일 사이즈는 변환하지 않고요. 자, 컬러 채널 RGB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링은 자, 아까 전에 셋업한 거 그대로 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요. 얘를 자, 여기 보면은 자, 저장하는 게 있어요. 세이브 자, 로컬 프로그램에 저장해서 다음에 활용할 때도 똑같이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포트 눌러 주시면요. 자, 익스포트가 이렇게 되고요. 익스포트가 되고 실제 자, 데스크탑에서 폴더를 확인하면요. 자, 싱크 시퀀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캠 01 안에 캠 01로 되어져 있는 파일이 익스포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익스포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CPU 활용은 이렇게 자, 누쿠가 이렇게 CPU 활용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작업을 해 두시면요. 쭉쭉쭉쭉 캠 01에서부터 캠 06번까지 이렇게 시퀀스를 뽑아 주실 수 있으세요. JPG 시퀀스로 간단하게 뽑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